히틀러가 스탈린과 체결한 독소부가침 조약을 무시하고 소련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전체가 전시체제가 되었고 여기에서 고려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은 소비에트 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전선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스탈린은 강력하게 고려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집단 농장에서 계속 농사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전시체제에서도 고려인 집단 농장들은 지난해보다도 많은 생산량을 달성했고 또 경작 면적을 증대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작 면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황무지를 갖다가 매년 고려인들이 개척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의 북극성 집단 농장은 전쟁 기간 동안에 무려 1080헥타르의 토지를 새로 개척했습니다. 목화와 벼농사를 위한 파종 면적이 대략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경작 면적의 확대는 수확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전시의 수확량은 평균적으로 1헥타르당 50에서 60 젠트네르 증가하였으며 일부는 80 젠트네르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쟁과 무관하게 고려인 집단 농장의 수확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수확량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지를 계속해서 늘려나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계속해서 늘려나왔기 때문에 수확량은 당연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록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크슬오르다에 존재했던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집단 농장의 조합원 김만삼이라고 하는 고려인이 있었습니다. 이 김만삼은 1942년 쌀 수확의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는데 그는 무려 150 젠트네르를 수확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크슬오르다 이 지역에 사실은 쌀 농사를 하기는 그렇게 좋지 못한 곳입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특히 타시켄트주에 존재하는 고려인 집단 농장은 이제 농사를 정말 짓기에 좋은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후가 받쳐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수확량이 증가를 했는데 이 크슬오르다 이 지역에서 김만삼이라고 하는 이 고려인이 쌀 수확의 세계 신기록을 만들었다. 이 정말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러한 척박한 황무지를 갖다가 얼마나 잘 농지로서 개간을 했으면 이런 기록을 세웠겠습니까? 이처럼 전시 상황에서도 이 고려인 집단 농장에서는 놀라운 이 수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부족한 전시 물자로 인해서 독일군에 계속 밀린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련의 전 집단 농장은 잉여 생산물과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잉여 생산물은
집단 농장에 공동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 공동 자금을 통해서 집단 농장은 많은 것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전시체제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잉여 생산물을 갖다가 국가에게 헌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 개인 재산까지도 헌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국방펀드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고려인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해서 만든 이 잉여 생산물을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를 소비에트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스탈린에게, 국가에게 이것을 헌납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이 기금운동이 시작되었으나 곧 소련 전체로 확대되어 각 집단 농장들은 앞다투어 펀드를 제공하였습니다. 고려인 집단 농장 역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인 집단 농장이 국방펀드 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스탈린에게 복수를 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탈린이라 그러면 아마 기대 안 했을 겁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강제주를 당했던 이 고려인들이 국방성금을 만들어서 냈다?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강제주를 시켰고,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소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스탈린을 위해서 국방성금을 내겠느냐? 스탈린은 아마 분명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집단 농장들은 다른 어떤 집단 농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금을 냅니다. 이것을 받은 스탈린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스탈린에게 이러한 국방성금을 내는 고려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너는 우리를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강제주를 시켰고 그렇게 눈물나게 우리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결국 소련에서 살아남았고 이 중앙아시아에서 엄청난 수확을 했고 이것을 우리는 당신한테 바치겠다. 전쟁에 이기도록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 자, 카자흐스탄 고려인 집단 농장인 볼셰비크, 기간트, 깐토스카야, 꼬뮌, 아방가르드에서는 현금 35만 루블, 10만 5천 루블에 해당하는 채권, 96톤의 쌀, 1만 8천 가지의 생필품을 모아서 스탈린에게 헌납했습니다. 극동의 회장 신현무는 12만 루블을 기부했습니다. 집단 농장 전체의 헌금, 또 현물, 또 개인의 재산 이렇게 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1943년 우즈베키스탄의 집단 농장 북극성, 레닌, 그 다음에 이러한 집단 농장들은
600만 루블의 현금과 695개의 소포를 기금으로 바쳤습니다. 물론 생필품입니다. 김병화의 북극성 집단농장은 북방의 등대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100만 루블을 펀드로 제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비행기를 한 대를 만드는 그만큼의 양을 갖다가 스탈린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37년도에 강제주를 당했고 38년도에 첫 번째 수학을 했습니다. 43년 해봐야 5년 정도밖에 안 지난 기간입니다. 이 5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고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생겼으면 얼마나 많은 잉여 생산물이 생겼으면 이런 엄청난 국방 펀드 기금에 고려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도 상상이 안 됐습니다. (1933년 1월 24일) 소련 최고회의는 북극성 집단농장 이름으로 발송된 전보를 받았다. 전 조합원이 모은 221만 1,400 루블을 비행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정말 스탈린이 이 전보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스탈린에게 복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결국은 고려인들이 스탈린에게 바친 국방성금은 결국은 고려인들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스탈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국방성금을 보낸 것입니다. 왜? 만약에 소련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또 절박한 그런 사항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스탈린이 비인간적인 정책으로 하물칸에 우리를 실어서 강제주를 시켰지만 고려인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소련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일을 다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스탈린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련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것은 바로 고려인 자신의 터전을 다시 잃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는 스탈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려인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탈린은 고려인 어느 누구도 전선에서 총을 못 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은 자신들의 제2의 정착지인 소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국방펀드에 기금을 보냈습니다. 돈을 보내고 현물을 보내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련은 전쟁에서 결국 이겼습니다. 스탈린은 이러한 고려인들의 국방성금을 받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또 결정을 했을까요? 스탈린은 끝까지 고려인을 소비에트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엄청난 전시 상황에서도 우리 고려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어쨌든 중요한 바탕은 집단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농업기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성실성, 부지런함, 이것이 결국 엄청난 수확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수확량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었고, 이러한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집단 농장의 공동 기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고려인들은 집을 한 채, 두 채 더 짓게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무것도 없었던 고려인 집단 농장은 새롭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또 한 번 더 위기가 올 것으로 고려인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들은 이 전시 상황에서 자신들이 만든 많은 잉여 생산물을 국방 성금으로 스탈린한테 보냅니다. 이것은 스탈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2의 삶이 터전이 되어버린 고려인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